블룸버그 통신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80세 이상 환자 예방접종 위험 경고라는 제목과 함께 노르웨이 정부는 23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처음 투여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 노르웨이는 이 사망자들 중 13명이 부검을 받았고 그 결과 특히 노약자들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을 암시한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람들의 수는 놀랍지 않으며 기대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약 190만 개 투여한 뒤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1건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며 이는 100만 회당 11.1건의 발병률이다. 노르웨이 당국이 조사한 29건의 부작용 중 거의 4분의 3 이상이 80세 이상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즉 화이자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10만 명당 1명꼴로 매우 안전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깎아내리며 중국산 백신이 더욱 안전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노르웨이 노인 23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이후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화이자 등이 생산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안전상 이유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했고, 양잔추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사망사고가 백신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다며 mRNA 백신의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반면 보다 성숙한 기술을 가진 중국의 비활성화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새로운 기술인 mRNA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핵산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을 말하는데, 인체 세포에 주입된 mRNA 백신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며 이 단백질이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mRNA 백신이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접종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령해버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경관들이 부상을 입자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까지 미국을 점령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미국 10개 주에서 이미 76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최근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CDC의 코로나19 대응 모델링 팀 책임자 미셀 조한스는 변종으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는 이미 긴장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해 사망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황이 다시 한번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팬데믹 기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와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과 존경을 잃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라며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2천조 원으로 첫 번째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원, 즉 이전에 600달러를 지급한 것을 합하며 3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인 모두가 2,000달러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수당을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고 지급 시한도 3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확대. 세 번째,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네 번째, 유급휴가 및 아동세제 혜택 확대. 다섯 번째, 주지방정부 지원금 3,500달러. 여섯 번째, 학교들의 1,700억 달러 지원.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나 올려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 전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설정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달러, 캘리포니아 14달러, 매사추세츠 13.5달러, 뉴욕 12.5달러 등 대도시들은 그나마 큰 변동이 없지만 엘라베마, 조지아,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22개의 주는 현재 최저임금 7.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라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들의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쇼킹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베 신조가 최측근들의 뇌물 등 온갖 비리 혐의로 총리직을 물러난 데 이어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도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대형 계란 생산 업체로부터 농림상 재임 중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500만엔은 단순히 장관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급 사태까지 선언한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수차례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일본의 상황에 뉴욕타임스는 도쿄올림픽 개최 전망 어둡다.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림픽 준비로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올림픽 연기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썼다.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면 일본의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보도했고 AP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스카이스포츠마저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정은경 청장의 전권 갖고 지휘하라.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의 정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언론사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대부분의 국가 대통령들과는 달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권한을 전문가들에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점이 바로 투명성인데요.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내보내도 예상보다 저조한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고작 64%, 일본은 69%, 심지어 백신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영국도 79%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83%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압도적이라는